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저는 능력 있는 아빠 덕분에 별 걱정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평범했던 저의 생활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혼 전 대학교 강사였던 엄마는 시간이 될 때만 했던 과외 경험을 살려서 공부방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원래 설명도 잘하시고 원리를 잘 짚어주셔서 저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엄마한테만 배웠었는데 그런 엄마가 공부방을 열자 금방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미대를 가려고 공부 중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제 생각에 미술 공부를 계속하면 엄마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미술 그만할래.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선생님들이 붓지는 거, 연필 잡는 것만 몇 시간씩 시켜도 아무 말 없이 다 하던 애가 무슨 소리야. 뭐든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닥치는 거야. 그때를 잘 넘겨야 다른 일을 해도 극복할 힘이 생겨. 미술로 꼭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일단은 계속 배워봐. 근데 대학 안 갈 거면 굳이 이렇게 비싸게 가입까지 하면서 배울 필요 없잖아. 나 돈 안 드는 공부할래. 레슨비랑 재료비 때문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수희 너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보낸다고 저금해 놓은 걸로 너 배울 만큼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넌 열심히 하기만 해. 엄마는 처음부터 제가 돈 때문에 미술을 그만두겠다고 한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빠 통장까지 보여주셨죠. 통장을 보는데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해졌어요.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의 응원에 보답하려고 했어요. 대학도 제가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해서 넉넉한 점수로 비교적 쉽게 합격했죠. 우리 딸 장하다. 남들은 재수 삼수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고 장학금까지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 라며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대학에 가서도 좋은 학점을 유지하며 대형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생이 된 후부터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용돈을 타지 않았고 입시철에는 학원뿐 아니라 개인 가입까지 해서 엄마한테 선물도 사드리고 제가 용돈을 드리기도 했어요. 엄마, 이제 학생 수도 좀 줄이고 편하게 하면 안 돼? 보조 선생님 두고 주말에는 쉬어. 그동안 하루도 안 쉬었잖아. 이 일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직 나 필요하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직 팔팔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던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기쁨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암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배정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어요. 억지로라도 엄마가 일을 줄이고 쉴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뒤늦은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내가 엄마를 더 말렸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빨리 가버리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엄마. 효도도 못하고 엄마 보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학교에는 제가 맡은 학생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입 교사들한테 굉장히 깐깐한 편이었고 수업뿐 아니라 교무실 안에 다른 잡일도 맡겼기 때문에 학생으로 다닐 때보다 교사 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저는 정근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자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매일 경무에 시달리다가 휴일만 되면 피곤해서 잠만 자는 생활에 저도 모르게 허무함을 느꼈고 점점 저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지역 노인들에게 그림 교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거의 받지 않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돌아오는 주부터 격주로 지역센터에 가서 노인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다시 어려진다고 하던가요. 어르신들은 정말 천진난만할 정도로 즐겁게 그림을 그렸고 가르치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며 보람찼어요. 그러다 보니 그림 교실에 정이 붙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교실 청소도 하고 간식 준비대에서 나눠드리곤 했어요. 센터 직원들이나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저를 칭찬했지만 저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죠. 그 시간들은 제게 힐링이 됐고 덕분에 학교에서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전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됐거든요.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지역센터에 꾸준히 나가다 보니 제가 맡은 반이 아닌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하게 돼서 두루두루 낯이 익었어요. 그 중에 노인분들 중에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김수희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해서 참 보기 좋아. 나 다음 달에는 선생님 반도 신청해서 2개 들을 거야. 그러면 실력도 더 빨리 늘겠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 되시는 만큼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엄청 잘 그리게 되실 거예요. 내가 김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반을 바꿔버리면 우리 반 선생님이 섭섭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2개 듣는다는 거지. 그러시면 시간 되시는 날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어르신 말씀대로 다른 선생님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아유, 고마워. 안 그래도 여기 안 오는 휴일에는 참 척척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 자녀분들하고 같이 안 사시나 봐요. 우리 애들은 다 외국 가서 지들 할 일 하며 잘 살아. 영감 먼저 가고 이제 나 혼자 있으려니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네. 선생님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옆에 있으니 말이야.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휴, 이걸 어쩌나. 내가 주책을 떨었네. 미안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다 적응했는걸요. 그 후로 저와 할머니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점점 서로의 속사정도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주로 제가 학교 일이나 사랑관계 같은 걸 얘기할 때가 더 많았죠. 한 번은 센터 수업 날이 아닌 날에 할머니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고 못 오거나 늦으면 꼭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저에게 할머니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서 전화를 몇 번 해보다가 계속 안 받으시길래 서둘러서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할머니 아파트는 꽤 높은 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별일 없기만을 빌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빼꼼히 열려 있어서 안을 보니 할머니가 바로 앞에 쓰러져 계신 거 아니겠어요? 문을 열고 나오려다 그렇게 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눈을 살짝 뜨는 걸 보고 바로 119를 불러서 할머니와 같이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 잘 안 챙겨 드셔서 영양실조에 빈혈이 오신 것 같네요. 골다공증도 있고 옆에서 누가 좀 챙겨드리면 좋겠어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큰 병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상태로 오래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지 몰라요. 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 할머니가 짠하고 불쌍했어요. 집도 좋고 부유해 보였는데도 영양실조라니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게 정말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 후 퇴근하면 할머니 댁에 들러서 밥도 챙겨드리고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몸 안 좋은 데 있으면 저한테 증상이 어떤지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혹시 입원이라도 하시게 되면 제가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해야죠. 내가 우리 선생님 덕분에 요즘 살도 찌고 심심하지도 않아. 근데 이거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서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할머니하고 있으니 엄마랑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아, 제가 너무 부담되는 얘기했으면 죄송해요. 전혀 아니야. 나도 우리 아들, 딸 외국 간지 10년도 넘고 보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봐서 쓸쓸했는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매일 보니까 자식들 생각도 덜 나고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 이름 불러도 될까? 막내딸이다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었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고 할머니는 농담처럼 밖에 나가서도 저를 우리 막내딸이라고 부르곤 하셨어요. 저도 같이 쇼핑을 가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할머니를 엄마라고 했죠. 할머니는 저에게 든든한 마음의 지원군이 돼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런 분이 생기니 학교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괴롭지 않더군요. 오히려 생활에 활기가 돌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곧 퇴직하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내가 김 선생 쭉 지켜보니까 불평도 없고 교감 교무부장이 별소리를 다 해도 묵묵히 자기 할 일 잘해내는 거 보고 꼭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이 사람 아주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김 선생처럼 참한 사람 찾더라고. 잘 사귀어봐. 내가 퇴직하면서 김 선생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선생님 말처럼 남자는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저한테 호감을 보이며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도 좋다고 했어요.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과 제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집안이나 환경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서로 마음 잘 통하고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수희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줘. 그 말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아직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럼 나도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와 남자는 1년 가까이 사귀었고 그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에 저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이럴 줄은 몰랐어. 특히 엄마는 항상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정말 예상 못했는데 엄마 반대가 제일 심해. 라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했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오실 줄은 미처 몰랐죠. 김수희 씨, 당신이 순진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꼬리 쳤다며? 학교 선생이란 작자가?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아니, 양심이 썩어도 유분수지? 이딴 변두리 똥통학교 선생질하면서 어디 감히 우리 착한 아들을 넘봐? 당장 떨어져.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복도에서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어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지만 그런 몰상식한 말에 대꾸할 수 없어서 그저 참았죠. 그러자 학교에서는 선생들 사이에 제가 꽃뱀이라고 소문이 퍼졌고 교감 선생님은 저한테 품행이 좋지 못하다며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주고 매일 불러다가 아무거나 꼬투리 잡고 야단을 쳤어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너를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지.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 어떻게 학교에 와서 사람을 그렇게 망신 줄 수 있어?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를 보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끝나고 남자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제가 오는 걸 몰랐는지 놀라더군요. 내가 불렀다. 너도 우리 집에 저런 사람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직접 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저 작자한테 단단히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제가 알던 부모님 맞아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더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거 봐. 댁이 우리 애를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 저렇게 대든다니까? 사춘기 때도 반항 한 번 안 하던 애를 댁이 망친 거야. 우리 집 봐봐. 당신이 있는 환경이랑 너무 다르잖아. 100번 양보해서 못 살 수는 있다고 치지만 부모도 없이 혼자 큰 건 안 되지. 저도 부모님 계셨어요. 어릴 때는 이런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엄마도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세요. 교양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시는 게 전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자 남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어른들 얘기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 되바라진 거 봐. 종환이 너는 저런 걸 보고도 진짜 쟤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난 저 따위 꼴 못 본다.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나와버렸죠. 남자는 미안하다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그 사람한테도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모한테 교육받고 자랐는데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침 조례를 하는데 남자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제 따귀를 냅다 때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우리 종원이한테서 당장 떨어져. 내 아들 어디다 감췄어? 네가 집에서 나오라고 꼬셨잖아. 얼른 불어? 저야말로 어디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래야 헤어진다는 말도 할 텐데요. 아니 이게 그래도 꼬박꼬박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다른 선생님들이 말려서 떼어놨어요. 정말 그날 하루는 최악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죠. 교감 선생님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사표를 쓰라고 하더군요.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강하게 나갔더니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어. 꼭 나와야 돼. 이거 잘해보자는 신호니까 저녁 먹으면서 마음 풀자. 글쎄 잘 모르겠네. 내가 종환 씨를 말 안 듣는 아들 만들었다고 확신하시던데 정말 마음이 풀리시겠어? 그러니까 그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자고. 꼭 나와. 알았지? 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남자한테 몇 번이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고 결국 식사 약속을 잡게 됐죠. 그런데 약속을 앞두고 이틀 전쯤에 남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그날 친척 어른이라도 모시고 나와. 네가 정말 고아가 아니면 부모님 형제라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부모님 번듯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친척 어른하고 못 올 거면 아예 나오지 마라.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부모님 친척들과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모가 한 분 계셨지만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계셨고요. 아빠 친척분 중에서도 갑자기 결혼 상대 부모와 같이 식사하는데 가자고 부탁할 데가 없었어요. 이날 퇴근길에 할머니한테 들렀는데 마침 아드님이 와 있더라고요. 아우 이제야 뵙네요. 우리 엄마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나 제 동생이나 외국에서 살다 보니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라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했고 같이 밥을 먹자며 저를 데리고 한정식집에 갔어요. 제 표정이 계속 좋지 않았는지 할머니는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아무리 저한테 딸처럼 대해주셔도 이런 얘기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막내딸처럼 생각한댔으면 진짜 딸로 여기는 거야.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아니 뭐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 끝내더라도 수인이가 혼자가 아니란 건 알게 해줘야 돼.
라며 자기 일처럼 화를 내시는데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약속날이 됐고 저는 제일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자가 자기 부모님과 왔는데 남자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아니, 너는 어른 말을 뭘로 듣길래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앉아있는 거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친척 어른이랑 같이 올 거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엄마, 그새 또 수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대체 왜 그래? 남자와 남자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자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총환이 너 이 자식 정신 차려. 이렇게 집안 분란만 만드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냐? 이런 꼴을 보고도 이 여자랑 우리가 밥을 먹어야겠냐? 제 얘기는 아직 안 들어보셨잖아요. 무턱대고 넘겨짚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오실 거예요. 좀 늦으시는 거죠. 너 지금 우리한테 성질 내는 거냐? 야, 너 같은 게 감히 어디 소리를 높여? 이러고도 네가 부모가 있었네 어쨌네 그런 소리를 짓거려? 천하에 못 베어먹은 것? 제대로 얘기도 못하게 하시면서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라며 남자 어머니한테 따지자 남자 아버지는 일어나며 갑시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누가 나오든 이딴 집안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개똥 같은 학교 미술 선생이 나는 게 우리랑 격이 맞을 리 있어요? 라며 나란히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더군요. 바로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남자 부모님은 놀라서 멍하니 두 분을 쳐다보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네가 말한 사람들이 이분들이니? 라며 남자 어머니가 아까보다 기죽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그도 그럴 게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이 고급 명품을 너무 세련되게 차리고 나오셨는데 정말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남자 부모님을 차갑게 보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고 할머니 아들은 남자 아버지한테 명함을 건넸어요. 그 명함을 본 남자 부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할머니 아들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강남에 건물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속된 말로 큰손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로 한 다음 아들과 얘기하는 걸 들으며 알게 됐죠. 그만큼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지도 않았고 재산에 비해 검소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너 혹시 우리한테 일부러 말 안 했니? 이런 분들이 너랑 아는 사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라며 남자 어머니가 떨며 말하자 할머니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떠들며 다닌답니까? 천박하게. 내가 아들하고 같이 일부러 일찍 와서 다 들었습니다. 교양머리 없고 못 배워먹은 게 누군데 우리 수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일부러 오늘 만나자고 했어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고 애 학교까지 찾아가서 망신 줬다길래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거든. 아드님은 저희 회사랑 연관 있는 한국기업 외주도 하더군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알아봤어요. 그런 작은 외주 하나 하는 회사 사람한테 제 여동생 같은 사람 못 보내겠습니다. 가자 수희야. 라며 할머니 아들이 먼저 나갔고 저와 할머니도 뒤를 따라가는데 남자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잡더라고요. 혹시 이 일로 우리 총환이 사업에 피해가는 거 아니지? 총환이는 너 좋아했지. 우리가 반대한 거잖아.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마음 풀어. 우리 아들 일감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러고도 우리 딸한테 협박하고 명령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댁들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진짜 몹쓸 집안이네. 라며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남자 어머니가 저를 잡은 손을 세게 때리셨어요.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저한테서 손을 떼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자 부모님은 주차장까지 저희를 쫓아와서 저희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알면 그랬겠습니까? 노여움을 푸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며 거의 빌다시피 했고 할머니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지. 수희야, 이딴 정신상태로 사람 차별하는 인간들 2번 다시 상종하면 안 된다. 라며 저를 차에 태워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자한테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전했고요. 남자는 그 후로도 몇 달간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그런 시부모를 견딜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 배경을 보고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모한테서 자란 남자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요. 저는 3년 정도 더 혼자 있다가 정근간 학교에서 만난 사람과 사귀게 됐고 할머니 가족분들과 남자 가족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할머니는 10년 정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할머니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도 끝까지 치렀고요. 지금도 그분들과는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날이 온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